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한 번에 KB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었을까? 고교 후배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특혜 대출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국민은행이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했다라는 기사가 일면에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아마 청와대를 감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로, 폭발력이 있는 이슈로 화문이 커질 것 같아요. 김의겸 10억 대출, 가게 4개를 10개로 조작했다라는 의혹. 흑석동 상가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금액은 국민은행에서 10억 2천만 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억 2천만 원 한 번에 대출 받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부의 법에 따르면 10억 2천만 원 저 상가를 받기 위해선 그 상가에서 임대료가 한 달에 530만 원 이상 나와야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취재해봤더니 KB가 대출 서류를 작성했는데 흑석동 상가에는 10개의 상가가 있다. 그리고 그 10개의 상가에서 나오는 한 달 월세료의 총합이 525만 원이다. 그러니까 아까의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KB가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흑석동 상가는 아시다시피 상가가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4개의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27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이 그 흑석동 상가에 유령 점포 6개를 만들어내서 연간 6,507만 원의 임대료가 가능한 상가로 탈바꿈을 시킨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0억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 건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산 상가의 평면도 함께 보시죠. 1층에는 냉면집 하나, 상가 2 냉면집, 상가 3 치킨집, 2층에는 상가 4 호프집. 상가가 4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김영주 의원님. 네. KB국민은행이 상가가 4개밖에 없는 이 건물에 상가가 10개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썼어요. KB국민은행이 이거를 누군가의 외압을 받아서 서류를 조작해 주었거나 아니면 아무도 외압을 한 사람이 없는데 KB국민은행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KB국민은행이 모르고서 저렇게 서류를 날림으로 했거나 세 가지 경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자발적으로 했을 리도 없고 모르고 했을 리도 만무하고 거기서 참 애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관행인데 특히 이제 이 김의겸 대변인이 그 국민은행 지점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청와대 근처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지점으로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데 의혹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말하자면 그것을 말하자면 대출 받는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속임수 아닌 속임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말하자면 본점에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오더를 내린 것인지 오더를 내린 또 거지. 본인이 개인적인 인간관계, 학교 동문관계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좀 더 조사하고 말하자면 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RTI, 임대법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라라는 기준이 있어요. 다른 은행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개발 진행 상황을 알고 빌려줬다면 재개발 딱지 투기에 돈을 내준 거고 모르고 빌려줬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KB의 그 서류 안에는 평가법인의 평가를 반영했다라고 돼 있는데 기재가 돼 있는데 과연 그 평가법인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상가 10개라는 소리 한 적 없는데요. 25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국민은행에 전달한 바가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은행이 모르고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가능성은 지워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박정아 대변인 남은 건 2가지예요. KB가 알아서 저렇게 해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KB에게 외압을 했거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꾼도 제대로 똑바로 고쳐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그 부동산 광풍이라서 정부가 대책을 계속 매달 수차례 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흑석동조 상가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옷을 벗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본인은 끝나고 나면서 아내가 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기사가 확인이 되고 사실이라면 본인이 너무 많은 부분에 개입을 했고 특혜를 받았다라는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은행에서 보통 대출을 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의견을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임대사업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저렇게 됐다고 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국민은행 어디선가 알아서 해줬다. 혹은 김의원 대변인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본인의 백그라운드와 힘을 가지고 저렇게 그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연유로 해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국민들의 의혹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사실 범죄 의혹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서류를 조작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내지는 내부적 직원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대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아까는 KB국민은행에서 작성한 것 같지만 도장 찍는 건 결국 누구죠? 결국 김의원 대변인 부부가 도장을 찍은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와 관련해서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 이런 부분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없지 않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그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있는 지점장에서 이렇게 결국 대출이 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될 것인데 서류를 내부적으로 해서 이와 같은 대출을 실질적으로 일으켰다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그 국민은행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김의겸 부부에게는 이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른바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아까 무능하네 뭐네 이런 것을 넘어서 예.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지금 오늘 구체적인 정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